자, 드디어 일과 끝나고 외부지문 너네 교과서 업신여기면 안 돼. 업신여기면 또 통수 당하는 거야. 근데 이번 시험 통수 당하면 어디서 점수 만회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솔직히 외부지문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 통틀어서 역대급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백석고 1학년보다도 불안하지 싶은데. 뭐 어쨌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평이니까 시험 문제 내는 건 선생님 마음이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얼마든지 어렵게 내겠다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건 뭐 수학, 영어 공통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 진짜 주제 넘은 어쩌면 정말 무의미한 사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는 이런 추측을 통해서 준비하는 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수능 같은 경우는 출제 기관이 딱 한 곳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사회적 의미를 갖죠.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는 게 어느 정도 궤도 범위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마다 방법은 다를지언정 어쨌든 목적 지향점은 다 같다는 점에서 사실 가르치기 되게 쉬워요. 근데 내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권을 선생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무리 예측을 한다 해도 사실 제가 예측하는 거 냉혹하게 평가해 보면 그렇게 많이 맞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요. 하기는 할 거예요. 그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잡아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조는 하기는 하겠다만, 내신은 어쨌든 꼼꼼한 놈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 다 훈련해 보셔야 되고 문제 많이 푸셔야 되고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잔소리는 좀 사설 이제 그만하고요. 자, 앞에 1번부터 14번 질문 한꺼번에 다 합쳤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차이점. 그래서 이번에 피드백 수용해서 좀 교재를 좀 바꿨고, 앞서 풍동고랑 그다음에 백마고가 좀 시험을 좀 일찍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 조금 피드백 받으면서 많이 고쳤는데, 일단 고친 것 중에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못했던 걸 다 섞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나는 원래 없애려고 한 게 뭐였냐면 지문 분석이었어. 이쪽. 그래서 너무 애들한테 내용을 쓸데없이 깊게 가르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없애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의외로 복습할 때 니네 복습하는 거 보니까 이걸로 복습하는 애가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내가 잘하는 거겠구나. 그래서 너네가 그때 피드백 줄 때도 이 지문 분석 덕분에 내용이 이해가 잘 됐어요. 특히 수능 같은 어려운 지문들 나온 학교에서는 그런 피드백이 많아서 요거는 오히려 더 강화했고요. 그래서 더 살려서 제가 지문을 강의할 때 맞춰서 여기에 좀 더 유기성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1쪽 같은 경우는 사실 쓰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저기 학교 진도 내용 중에 제발 좀 옮겨주세요. 옮기면서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야 일원화된 아주 동선이 편리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옮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복습 관리 체크도 좀 해주시고요. 너네가 얼마간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야 제가 피드백을 정확하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크도 되도록이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습의 우선순위는 상은 그냥 지문 풀세트로 여기 다 해야 되는 거. 중은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해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뭐 지문 분석만 한다든가 아니면 뒤에 있는 여기 내가 이제 시중 자료 가져온 거 있잖아. 여기를 통해서 지엽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면 중. 하는 그냥 아예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 문제풀이 대충 쓱 하고 넘기면 될 것 같은 거가 하.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 매기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3쪽부터 4쪽이 원래 내가 제일 싫어하던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신껏 이거는 주면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태까지 일부러 없앴거든요. 그건 근데 제 생각에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신은 꼼꼼한 놈이 이기는 거다라고 해놓고 막상 너무 지나치게 효율적인 동선만 추구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시중에서 제가 이거 다 돈 주고 사오거든요. 그래서 돈 주고 사온 것 중에 제일 정리가 깔끔한 걸로, 간단한 걸로 여러분들, 한 장은 너무 깔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오히려 가시성이 안 좋아서 딱 적당한 범위로 돼 있는 이 교재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호평이 좋았던 걸로 제가 가져왔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제 역할은 뭐냐? 그럼 이제 문장이 다 잘려 있잖아. 특히 이제 1번 지문 6개로 잘려 있으면 그 중에서 특히 내가 중요하다, 이건 시험에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뽑아줄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봐봐. 일단 지문 해설을 할 때 일단 지문 분석 먼저 해.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다 안 봐. 그럼 보면 1번부터 다음에 2번이 아니라 3번이죠. 그러니까 문장에 내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일단 내용을 다 이해했으니까 이제 잘라서 봐도 되잖아. 잘라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런 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너네 1학기 때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낸 그 트렌드를 좀 보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니네 이거 까먹었지 히히 하고 내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문법도 깝치지 않고요. 심지어 니네 일단 목적 문제 be interested in 이런 것도 잡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지엽적인 건 당연히 안 할 거고요.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직전 대비나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다른 걸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겼을 때 문제풀이도 다 끝나고 워크북 다 끝나면 그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내가 하라는 것만 먼저 일단 하고 문제 풀고 워크북 먼저 풀어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순위 명심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찝는 거는요. 거기다 여러분들만의 따로 표식으로 별표를 치던가 체크를 하든가 라고 해서 이 문장은 깊게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제 최종 점검 있잖아요. 이 최종 점검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에 이제 잘 쓰는 친구 한 명 있죠. 그래서 요거를 잘 쓰는 친구들 성적이 근데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점검을 진짜 오히려 없애려고 했어. 이거 없애고 그냥 요약으로 쫙 할까 했는데 최종 점검은 오히려 더 살려서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다 여기다 짜깁기로 다 정리했어요. 여기다 이제 내가 이제 쓸 거야. V는 vocabulary, 그러니까 어휘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트가 두 개예요. 무조건 V라고 해서 유반이어 외워야 되냐? 그건 또 아닐 수 있는 게 그냥 그 부분 자체의 단어가 중요하니까 그냥 그 부분에 단어 뭐 들어가야 되는지 명심해라라고 강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유반이어 출제가 유력하니까 유반이어 외워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서 이제 제가 다 잡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라고 쓰여 있으면 이제 그래머예요. 그래서 문법. W라고 써 있으면 영작. 그래서 서술형 최종 점검 아예 따로 떼서 밑에다가 이제 쭉 있으면 써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 점검에서 진짜 말 그대로 최종 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고요. 자, 이 칸이 모자라면 저한테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면 따로 뽑아서 드리기도 할 겁니다. 자, 이제 6쪽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안 써서 근데 이건 반대로 오히려 내 소신껏 다시 그냥 계속 유지시킨 것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풀이 최종 점검 이거 아예 안 쓰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아예 쓰는 사람 사실상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아팠지만 근데 내가 굳이 이거 그대로 다시 부활시킨 이유는 이거는 그냥 내가 다시 따로 정신교육을 시켜야겠다. 자, 내신은 꼼꼼한 놈이 이긴다고 했는데 그 중에 꼼꼼함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틀리고 맞고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 지문의 유형에서 선생님이 이런 유형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 유형의 문제를 풀어봤더니 내가 정답률이 이렇더라. 그리고 그 이유가 만약에 틀린 경우가 많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이다라는 걸 분석을 하지 않으면요. 니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직보때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5주차부터가 내신 되면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5주차부터는 내가 필요 없어. 내 역할은 끝나 4주차 때. 왜냐면 진도가 다 끝날 거 아니야 4, 5주차 때. 그럼 이제 너네 몫이 커지는데 그때 요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27번 지문까지 가면 1번은 증발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기록이 결국 너네가 복귀시키는데 도움을 줄 건데 여기에 니네가 그 어떤 문제풀이에 관련된 전략적인 분석이 안 써 있으면 그럼 너넨 5주차 때 또 다시 공부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영어 때문에 타 과목이 박살나거나 아니면 결국 타 과목이랑 겹쳐서 영어가 박살나거나 결국 둘 다 배드 엔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쓰세요. 그래서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일부러 이렇게 OT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최종 점검은요. 어려울 거 없어요. 뭐 주저주저 써 있는데 그냥 뭐 틀렸고 왜 틀렸고만 써 있으면 돼. 그리고 특히 니네가 만약에 몰랐던 유반이어 있으면 제발 6조에 내가 유반이어 정리하라고 써 있잖아. 거기다 정리해. 그리고 그것만 따로 외우면 되잖아. 나중에. 알겠지? 그래서 6조기야말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만약에 본인들의 목표가 70점 정도만 맞으면 되면 필요 없거든요. 70점. 그러니까 한 3, 4등급만 맞으면 되는 애들 있어. 굳이 1등급 안 맞아도 되는 애들은 사실 6쪽이 필요 없을 수 있어. 그런 애들은 그냥 워크맨 문제풀이만 충실히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 근데 본인 목표가 1등급이다. 그리고 나는 무조건 90점 이상, 8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 서술형에서도 정답률이 높아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거 써야 돼요. 알겠죠? 내가 어디서 뭘 틀린지 알아야 나도 도움을 제대로 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명확하게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알겠죠? 왜 이번에 이게 되게 유의미하게 중요하냐면 나는 이번 시험이 쉽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오히려 니네한테 불일 수도 있거든. 나는 쉬운데 니네가 불이라고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2번 지문 같은 거야. 목적 문제 이런 거. 그리고 너네랑 나랑 결국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단어, 어휘력이거든요. 저는 어휘력이 여러분보다 훨씬 풍부하죠. 그러니까 내신 시험이 아무리 이렇게 나와도 난 공부 안 해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거든. 근데 결국 거기서 갈린다는 건 니네가 그러니까 단어를 조심해야 돼. 그러면 단어를 많이 접해서 많이 외워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해결책이 또 두 개예요. 단어장을 미친 듯이 조져서 계속 외우던가 아니면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계속 단어를 익숙한 걸 많이 접하던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내가 유반이어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반이어만 외워서도 안 되고 문제만 많이 풀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이번 문제가 오히려 개썰려올 수도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신 시험을 잘 보고 싶다. 근데 내신 시험뿐만이겠습니까? 그냥 시험 자체를 잘 보고 싶다면 일단 첫째
겸손한 태도와 반성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둘째는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알겠죠? 상위권으로 가시려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사이클이 끝나고 워크북이 될 거예요. 자, 겨자색으로 된 이 워크북은 잠깐 유심히 보시면 워크북은 두꺼워졌어요. 그러니까 워크북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정체성은 내신은 역시 확실히 많이 한 놈이 이긴다. 아무리 효율성을 강조해도요, 효율성을 그러자고 버리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덜어낸 것도 있기는 한데, 워크북은 무조건 다 살렸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죽이고, 워크북은 채울 수 있는 거 다 채웠습니다. 특히 내가 이번에 리딩 부스터를 N수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아주 절실한 게 있어. 그 전 학원도 그렇고, 전 학원에 있을 때 부분 해석 테스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야, 해석을 뭐 미친놈처럼 다 하고 자빠졌냐. 여기만 일단 해석해봐. 라고 했거든. 근데 그게 나도 처음에 생각했을 때, 그치, 이게 맞는 거지. 왜? 뭐하러 쓸데없는 공부를 해. 근데 그 학원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부활했어. 전체 문장 테스트 부활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번 리딩 부스터를 재수생들한테 시켰는데 1번부터 150번 문장 있잖아. 이거를 5사이클 돌렸거든? 그 시험을 계속 냈어. 와, 독해력 떡상하더라고. 그러니까 해석 테스트는 무조건 한 세트 풀로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내신 필요 없다고 정시하고 싶다 하는 애들도 그냥 붙잡아서 해석 테스트만 시키고 있거든. 근데 내가 좀 속아줄까? 라고 아니야, 다 내자 하고 그냥 다 냈거든요. 근데 또 불만 없이 하대.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네가 줬던 가장 제가 뼈아프게 생각했던 피드백이 뭐였냐면 해석을 연습할 수 있는 칸이 없어서 힘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랑 니네가 생각한 시그널이 달라서 제가 그래서 시험 끝나고 어떻게 했냐면요. 워크북을 풀었어요. 워크북을 아예 그냥 풀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너네 그때 어디 학교 시험을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정발은 아니었거든. 내가 제일 먼저 받았던 학교가 세원이나 아니면 백석 1학년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예 내가 공부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서술형. 니네가 서술형에서 똥 싸잖아. 워크북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 워크북이 제일 중요한 게 두 개였던 거예요. 해석 테스트랑 문장 배열. 빈칸 채우기도 사실 중요할 수 있긴 한데 그건 너무 빡세. 그건 너무 빡세서 니네가 딜레이가 너무 심하게 돼서 그거는 진짜 효율적으로 필요한 것만 내가 나중에 일일 테스트 내든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것만 뺐어요. 그래서 워크북이 너네 성적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결국 내신은 봤던 지문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지엽적으로 깊게 공부하지 않으면 풀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워크북이 안 됐다? 성적 향상 기대하시면 안 돼요. 워크북이 안 되면 일단 80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특히 너네는 지금 객관식만 나오는 게 아니고 주관식까지 같이 나오잖아요, 서술형. 그러니까 워크북의 중요성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히려 줄인 데가 어디냐면 연습 문제예요. 특히 교과서는 아예 다 줄여버렸어요. 기출문제 안 주죠? 이거 이렇게 일일 테스트도 계속 찔끔찔끔 줄 거야. 계속 복귀시키게. 그래서 이번에 백마고에서 나온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얘가 일일 테스트 하나 보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을 못 나가잖아. 그래서 그때 그냥 하지 말까 하다가 그냥 존버하고 계속 시키니까 지금은 5분 안에 다 풉니다. 15문제. 그러니까 교과서가 의외로 깝치다가 골로 가는 거야. 그리고 사실 이것도 되게 마음 아픈 시그널이었는 건데 지연이가 그때 그랬잖아, 직구할 때. 쌤, 차라리 지금 하는 게 더 나은데요? 그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거 그냥 우리가 삽질한 거잖아, 1주차를. 1주차를 날린 거야. 차라리 그때 그럼 부교재하면 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이런 거 내가 다 무시하면 안 되거든. 내가 다 들어서 경청해서 다 어쨌든 저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제가 뭐 학교 교사가 아니니까. 결국 니네가 없으면 난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처절하게 많이 바꿨고요. 앞으로도 계속 바꿀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늘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너네가 피드백을 솔직하게 주면 저야말로 오히려 발전시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테니까 가감 없이 얘기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번에 내신 대비는 이렇게 프로세스 돌릴 거고 다행인 건 지금 백마가 5주차인데 꽤 안정적으로 운영했어요. 그래서 1학기 때 좀 허둥된 느낌이 있었는데 2학기 때는 좀 꽤 괜찮게 굴러갔고 지금도 봐봐. 지금 내신 자료 지금 이제 2주차 됐는데 내가 지금 거의 다 줬잖아. 지금 자료 거의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좀 나도 좀 마음이 편해. 그러다 보니까 안 쫓기니까. 그래서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워크북은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니네가 20년도 이하 지문이 너무 많아. 근데 안타깝게 내가 지금 가져오는 워크북 교재가 20년도까지 배열 문장 영작이 없어.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일단은 따로 좀 찾아볼게요. 제가 찾아볼라 했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무시하시고 일단 그냥 워크북 있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왜냐면 지금 지문이 27개라서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사이클은 그렇게 가져갈 거고 그렇게 해서 9번까지 진도 나가면 10번부터 18번 워크북 드리면서 1번 그러면서 이제 문제풀이 거기 연습 문제도 같이 드릴게요. 자, 질문 있나요? 없죠? 자, 그럼 바로 진도 나가죠. 자, 오늘 일단 5번까지는 최대한 좀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또 첫 시작이니까 칠판 이쁘게 닦고 시작해볼까? 1번 지문이 1학기 때 다른 학교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세원 아니면 백마였을 텐데 자, 어김없이 여러분들도 나왔네요. 자, 1번 지문 아이고 깜짝이야. North, North America's native cuisine. cuisine 무슨 뜻? cuisine는 조리법, 요리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북미의 그 토착 요리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마 여기서 얘기한 네이티브는 지금 살고 있는 앵글로 색슨족들이 아니라 아마 그 전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이런 토착의 토종의 요리법은 똑같은 불운한 운명을 맞이했다라는 건 부정적 서술로 시작하겠다라는 걸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as its native people, save for는 이따가 보겠지만 뭐뭐를 제외하고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A few relics like the Thanksgiving turkey. 저 추수감사절에 먹는 터키가 그 칠면조가 그 옛날에 저기 네이티브,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먹던 음식이었잖아. 그게 이제 내려오는 건데 그런 거 몇 개 빼고는 거의 남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데 북미 대륙의 토종 요리는 거의 사멸했다라는 거죠. 거의 남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녹화 잘 되는지 확인 좀 할게요. 자, 북미 대륙의 토종 요리가 거의 사멸하고 있다. 그래서 전개를 통해서 구체화하겠죠. Certainly, we still have regional specialties. 자, 물론 우리가 조금 지역적인 특색 있는 요리는 있기는 하겠죠.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죠. 그러나가 핵심이겠지. 하지만 the Carolina bird barbecue will almost certainly have California tomatoes in its sauce. 자, 여기서 캘리포니아가 의미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아니, 지역은 캐롤라이나인데 지금 문제는 토마토 소스는 어디서 가져왔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져왔다. 그러니까 네이티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저 명이나물? 명이나물 알지? 그 너네 삼겹살 가면 명이나물 진짜 리얼 한국산 먹으려면 개 비싸대. 99가 다 중국산이라던데? 나도 이거 카더라로 들은 걸 확실하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명이나물 있죠? 진짜 찐통으로 먹으려면 진짜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깃집에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뭐라고? 하연아? 도저히 안 되겠어? 너 금요일엔 상태 좋게 와 그러면. 그리고 나한테 강의 다 들었다라고 얘기해주고 그 내일까지 일일 테스트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 알겠지? 결과만 보여주면 돼. 오케이, 알겠어. 음. 자, 그래서 and the Louisiana gumbo. 건보가 뭔지 모르는데 이거 고기 아닌가? 어쨌든 루이지애나 건보는 뭐를 포함하고 있다? Indonesian farmed shrimps.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자란 새우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진정한 토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도 있을까? 뭐 특히 뭐 홍어무침 이런 거? 홍어무침 이런 것도 지금 다 거진 다 수입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So if either of these shows up on a fast food menu with lots of added fats or HFCS,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등장을 해요. 패스트푸드 메뉴로 등장하거나 뭐 아니면 뭐 가득한 지방이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패스트푸드 메뉴라는 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캐롤라이나랑 인도네시안이랑 같은 흐름이죠. 다 뭐예요?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니까 부정.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we seem unable either to discern or resist the corruption. 이거 봐, 여기 부패라고 써놨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빈칸추론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corruption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패를, 타락을 알아차리지도 못할 뿐더러 심지어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부패를 맞서서 막아설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무섭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인들 현대인들의 이런 토종 요리 말살은 눈에 띄지도 않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 서술이 흐름이 유지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북미 대륙을 예를 들었지만 결국 어쨌든 이건 다 싸잡아서 누구 얘기한 거예요? 미국 애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현대인들 자체가 이제는 토종 요리를 거의 말살하기 일보 직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e have yet to come up with a strong set of 여봐. 그러니까 이 generalized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일반화된, 보편화된 규범이나 그런 강력한 규범들이 우리는 아직도 떠올리지 못했다는 거니까 부정인 거죠. 그지? 아직도 이런 걸 떠올리지 못했고 passed down through families 가족을 통해서 물려주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전통으로 유지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 토종 요리를 해먹는 이 관습이. 그래서 이게 savoring, 그러니까 음미한다는 뜻이야. savor. 그리고 sensibly consuming, 현명하게 소비하는 거예요. Our land, 여봐. 우리의 땅과 우리의 기후가 우리에게 준 것을 현명하게 소비하거나 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규범들이 전혀 없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our land and climate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토종요리 얘기하는 거죠. 알겠지? 자, 그래서 we have instead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했다? A string of fad. 얘다 fad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일시적 유행이에요. 너네 사이에 요즘 유행하는 거 뭐 없어? 일시적 유행 뭐가 있으려나? 일단 난 초딩 때 아주 가장 핫했던 일시적 유행이 그건데 힐리스. 초등학교 6학년 때. 힐리스 안 타고 다니는 한 명도 없었어. 그러니까 나 초딩 때 세븐이란 가수가 와줘란 노래 이렇게 하면서 힐리스 타면서 쓱 내려오면서 그걸로 이제 모든 10대가 야 저거다 저거다. 왜냐면 비는 좀 따라하기가 무서워. 형이 막 개빡세게 춤추고 막 키도 크고 이러는데 세븐이 힐리스 타고 싹 내려오는 순간 신발은 따라할 수 있잖아. 왜냐면 비가 그때 대박 유행시킨 게 그 선글라스야. 아주 비하면 그 선글라스 있잖아. 태양을 피하는 방법에서 쓰거든. 그거는 우리 초딩이 따라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세븐 따라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으로 있다 사라지는 유행을 패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패드에서는 뭐가 느껴져야 돼? 부정적 뉘앙스가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다기보단 string은 스트링이라는 뜻이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줄줄이 이런 유행 같은 식단만 쭉 주구장창 컨버스는 그 경련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서점과 그다음에 우리 배, 그러니까 서점이라는 요리책 얘기하는 거죠. 우리 배 속에 다 들어가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이겠지. 그래서 one after another 하나 지나면 또 하나 오고 at the scale of the national bestseller 심지어 내셔널 베스트셀러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인 단위로 누구나 다 똑같이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를 부추긴다라는 거야? 토종 요리가 말살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뭐가 일어난다? 요리의 획일화가 일어난다. 획일화라는 단어로 퉁치면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명 중 9명의 영양사들이 다 이것을 뭐로 바라보냐면 evidence, 증거로 바라본대. 우리가 완전히 lost one's marble 하면 내가 단어장에 잡아놨잖아. 그러니까 이거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 서술을 계속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현대인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토종 요리가 결국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야? 자연식이야, 자연식. 자연식을 먹는 것을 외면하고
인위적인, 그러니까 레토르트 식품,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인위적인 음식 섭취에만 몰두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다? 전 세계, 전국적 규모로 광적으로 획일화된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6번 명심하세요. 여기서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이 토종 요리가 뭐 얘기한 거냐면 결국 자연식 먹는 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땅과 우리 기후가 준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뭐 유기농이라든가 아니면 인위적인 방법을 전혀 가미하지 않은 진짜 날 것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거 얘기하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먹어왔는데 현대인들은 이제 음식이 고도로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인 음식 섭취가 이제 더 편하고 더 먹기 간편하고 쉽고 맛있으니까 여기에 몰두한 게 문제는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먹는 거 갖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크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배달 음식을 너무 먹었더니 배달 음식을 너무 먹었더니 몸이 이상해. 너네도 나중에 알겠지만 30, 한 1 딱 찍으면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라면을 먹는데 소화가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동을 먹는데 우동이 안 넘어가.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냥 다 이런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질문 너네 아마 읽을 때 아마 다들 한 번씩은 읽어보고 짐도 나갔잖아요. 이렇게 생각 안 하셨을 거야. 그죠? 이렇게 생각 안 하면 뭐를 틀릴까? 당연히 중심 내용 묻는 문제 틀리겠죠. 이거 의미 추론 문제였어. 마지막에 우리가 정신을 잃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 이게 지금 밑줄 치고 의미 이거 뭐냐라고 물어봤지. 너무 단편적이죠. 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로 나오면 파괴력을 갖겠지. 왜냐면 애들 이거 하나하나 한 문장은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뭉쳐갖고 핵심 얘기하라고 하면 모를 거야. 알겠지? 토종 요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자연식을 먹으라는 거를 아마 전혀 모를 거야. 여기에 대놓고 얘기하잖아. 이거 인위적인 가공 물질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대놓고 지금 자연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를 거라고. 그럼 만약에 의미 추론 문제 낼 때 이것도 밑줄 그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어렵게 내겠다 하면 1번 문제는 파괴력을 갖습니다. 뭔 말하는지 모를 거예요, 애들. 그래서 그러면 중심 내용 출제되거나 빈칸 추론 나오면 이제 털리는 겁니다. 알겠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문장 단위로 볼게요. 자, 문장 단위로는 사실 묵직한 건 딱히 없고요. 문법 거의 없다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단어를 그러니까 유반이어나 이런 걸 좀 잘 챙겨 놓으세요. 이거는 중심 내용 묻는 문제가 출제가 좀 유력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세임 같은 경우는 똑같은 부dun을 맞이했다는 건, 그러니까 얘네도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세임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유의어는 아이덴티컬이죠. 아이덴티컬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진짜 많이 쓰여요.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아이덴티컬은 뭐예요? 완전히 똑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이덴티컬 동일한으로 꼭 알아두시고요. save for는 내가 아까 뭐라 했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except for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생소한 단어들에 있어서의 유의어를 대체해서 저 단어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음, 음, 응? 뭔 소리야? 음, 음.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북아메리카의 토종 요리법들은 만났어요. 똑같은 불운을요. 그러니까 이 덜을 쓴 이유는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면 얘 때문에 그래. 얘네가 맞이했던 그 불운을 얘네도 똑같이 반복했다라는 게 정관사 더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불운한 운명을 맞이했어요. 마치 누구처럼? 이것의 즉 북아메리카의 네이티브 피플들처럼. 알겠지? 왜냐면 북아메리카의 네이티브 피플 어떻게 앵글로색슨족한테 다 말살당했잖아. 얘네 민족도 다 날라갔는데 쟤네 요리법도 다 날라갔다는 거야. 뭐 빼고?
Thanksgiving Day 터키 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좀 문장 구조 보이시나요? 알겠죠? 그래서 as its native people 그들의 native people이 그랬듯 요리법도 마찬가지 똑같은 불운한 운명을 맞았다. 이 불운한 운명이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extinction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혹시 모르니까 그럼 의미상으로 이것도 한번 잡아볼까요? 이거 결국 뭐 의미하는 거야? 한 단어로 응축해서 얘기하면 extinction, 멸종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save는 뭐뭐를 제외하고 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f either of these 자, these가 아니라 얘가 주어니까 그래서 둘 중 하나니까 단수겠죠. 그래서 shows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shows up on a fast food menu with lots of added fats or FACS. We seem unable. unable은 의미상으로 중요하겠죠. 부정서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unfortunate, unable 둘 다 이제 부정으로 흐름을 유지된다라는 느낌만 아시면 됩니다. unable은 어차피 유반이어 대체되어도 쉽게 나올 거니까. 자, 그리고 저 sensible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왔네요. 자, sensible과 sensitive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sensible은 뭐고 sensitive는 뭐야, 지구야? 현명한, sensitive는 그렇지. 현명함이고 이건 민감한이죠. 그러니까 저기다 sensitivelly라고 하면 대참사야. 그러니까 sensibly 아니면 뭐 좀 똑똑하게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유관유로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진짜 뭐 없지? 요거는 내용만 아시면 돼요. 내용 갖고 아마 어렵게 낼 겁니다. 어쨌든 제 직업은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틀리지 않게 해주는 거니까 어렵게 나오려면 중심 내용으로 내면 딱입니다. 자, 그러니까 conversing은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컨버스를 못 외우는, 안 외우는 애들이 있을까? 내신 대비인데 다 영어 학원 다니면서 다 외울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저걸 어떻게 해야 돼? 1차원적으로 암기한 애들 개박살 내면 돼요. 그러니까 컨버스를 대체하시겠죠. 그지? 그래서 위태롭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문법적으로도 유의미한 게 얘는 분사구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그러면은 요게 단어가 몇 개를 좀 그래도 단어가 나름 좀 빡센 게 몇 개 하나씩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보기에다가 유의어 다 때린 다음에 여기서 찾아서 빈칸 채우는데 문법에 맞춰서 써라 라는 문제로 제격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조심하시면 됩니다. 컨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러니까 뭔가를 위태롭게 하는 거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유의어 조금 연구해보고 고민해보고 나중에 단어장에 좀 넣어줄게요. 지금은 딱히 크게 안 떠올라와서 나중에 제가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this as evidence 하면 맨날 나오던 게 뭐야? 동격 되시죠? 그래서 동격이니까 접속사 that 쓴다라고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더 나올 거는 없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충분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번 지문은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 애들이 피상적으로 공부했을 거고 피상적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 아까 의미도 나올 수 있다 했죠? 의미 어디? 여기. 우리의 땅과 기후가 우리에게 주는 거. 그거 의미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빈칸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어휘 판단 아까 단어 몇 개 주고 서술형 내는 거 빈칸 채우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되겠지? 가공식품이라면 인위적인 음식 의미 담을 수 있겠죠? 가공식품이라 할까요? 자연식은 을 등한시하고 지나치게 가공식품만 섭취하려 한다 라고 하면 주제의식은 다 담은 것 같습니다. 자, 현대인은 자연식을 등한시하고 지나치게 가공식품만을 섭취하려 한다 라고 하면 이 지문의 주제의식을 제가 봤을 땐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여기도 3쪽 보면 지문 분석에 이 사람이 지금 제목에다 써놨잖아. 우리는 특유의 음식 독자성에 혼란스럽게 되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개소리입니다. 이거 말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더 이해가 되게 쉽죠? 그지? 됐나요? 자, 8쪽. 예, 그럼 잠깐 다녀오시고요. 2분 후에 바로 진행할게요. 이번은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되나? 잠깐만.
음. 음. 얼른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질문. 이거 할 게 있겠습니까? 저 가운데가 그냥 밑줄만 쳤어요. I would like to ask you to deliver. deliver는 전달하다 라는 뜻이에요. 뭐 배달하다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deliver가 뜻이 크게 세 가지로 쓰여. 그러니까 남의 것을 대신 전달해 주는 게 deliver야. 이해됐어? 그래서 첫째, 연설하다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만하다도 돼요. 애 낳아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 분만하다.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배달하다입니다. 그래서 특별 강연 좀 해주실래요? 이걸 뭘 더 합니까? 내용은 없죠. 자,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문법에 대해서만 좀 보면 문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걸 왜 가져왔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be 아까 얘기한 거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 할 때 전치사 in 쓰는 거 이거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 중학교 2학년이 아니라 지금 백마 중학교 2학년이 이거 시험범이야. be interested in 속이 상하네요. 자, 어쨌든 I have been impressed with be impressed with는 뭐뭐에 감명받다잖아요. 수동태가 쓰였는데 이건 재미없고 이거는 완료상 무슨 의미로 쓰인 거야? 쭉 여태까지 계속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 계속적인 의미로 저는 여태까지 계속 쭉 당신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인상을 받아왔어요. since는 뭐랑 같은 말이에요? because랑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너가 이 온라인 에듀케이션에서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since는 원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would like to ask you. 자, ask가 나오면 목적보에 부정사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아니, PPT 편집하는 나는 얼마나 열받았겠니? 이거 편집하면서 그지? 자, 그리고 at the workshop. 근데 이 워크숍이 scheduled for next month. 다음 달로 예정이 돼 있다. 자, 과거 분사구 수식이요. 자, 그나마 낫네. 자, 그나마 양심적인 문법. 자, 헬프 나왔네. 자, 매니지 동사 원형. 자, 그래서 헬프 나왔으니까 목적어 나오고 이제 목적보에 매니지도 되고 이런 얘기 정말 하기 싫지만 to 매니지도 되고. 자, 그리고 이거 looking 혹시 이것 때문에 냈나? looking forward to 할 때 이 to 뭐예요? 전치사죠? 그러니까 동명사. 자, 이거 어제 저동중 애들이랑 했는데 자, 저는 당신에게 듣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습 문제 많이 드릴 테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래서 좀 풀어보고 넘어가세요. 자, 2번 주제요. 자, 주제는요. 특별 강연 초청 편지.
이렇게 하고요. 네, 출제 예상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못 잡겠어요. 그냥 연습 문제 풀이로 훈련합시다. 그리고 저는 제 직업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니까 한번 어렵게 제가 한번 만들어는 볼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복습 우선순위가 낮죠? 이건 진짜 거의 버리듯이 하십시오. 자, 3번 질문 빨리 갑시다. 자, 3번 질문. 자,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우는, 그리고 지연이는 편법과 위법 중에 뭐가 더 나빠요? 편법과 위법. 자,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그 왜 뉴스 미디어에 나쁜 점 얘기할 때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칼 들고 이렇게 도망가는 건데 여기만 딱 찍으면 뭐야? 내가 칼 들고 얘가 도망가는 걸로 보이죠. 그거 알아요? 프레임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이제 위법 대 편법하면 당연히 위법이 더 나쁜 거잖아. 어쨌든 얘는 법을 어긴 거고 편법은 법을 안 어긴 거니까. 법리적인 해석과 분석에 따르면 당연히 위법이 더 나쁜 놈이죠. 근데 이렇게는 어떨까요? 자기 딸을 강간하려고 하는 미친놈을 아버지가 정당한 방위로 막다가 둔기로 내려쳤는데 하필 머리를 잘못 쳐서 죽었네? 이거는 위법이죠. 살인죄잖아요. 편법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설탕을 어떻게 넣는지 성분을 표기하라고 했는데 사실 설탕이 예를 들어 200g 들어갔다 쳐. 근데 말 그대로 설탕은 10g 들어갔고 그런 것 같은 당분이 190g 들어간 거면 이건 진짜 개새끼 아닌가요? 그래서 프레임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반대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이거는 편법이죠. 편법이요. 그래서 편법에 대해서 꼬집는 내용인데 만약에 food contains more sugar. 자, 만약에 음식이 더 많은 당분을 담고 있어요. 그 어떤 성분보다. 그러면 government regulations. 자, 정부는 규제를 통해서 그 설탕이 반드시 레이블, 상표에 너네 그 식품 영양 정보 쭉 써 있잖아요. 거기에 명시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국가가 그거를 규제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특정 유해한 성분. 여기서는 그거를 당분으로 보고 있죠. 성분이 음식에 포함되면 국가는 그것을 명시하도록 법적 규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너네 이거 배웠잖아. 전 생각해보니까 비슷한 질문 안 떠오르니? 트렁크에서 했는데. 그 막 내가 막 분식 회계하면서 분식이 그 분식이 아니다 했던 그 질문 기억나? 우리 정규 수업 때? 그거랑 내용 똑같아요. 그죠? 아, 기억 안 나네. 표정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오, 나왔어? 사자기 이거 나왔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그치? 자, 하지만, 그러니까 1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지만 만약에 음식이 몇 가지 다른 종류의 sweeteners, 달게 만드는 거, 감미료라고 하시면 되죠. 감미료가 들어가요. 그럼 they can be listed separately.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면은 분리해서 표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which pushes. 이 which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다른 감미료. 그 다른 감미료가 pushes each one. 하나하나를 다 밑으로 내린다는 거야. farther down the list. 밑으로. 그럼 리스트 맨 뒤에 있으면 우리가 읽어? 안 읽겠지. 성분이 개 많은데 앞에 당분 버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지? 네,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부정적 서술이에요. 그래서 this requirement has led the food industry to put in three different sources. 이러니까 이제 음식 회사들 어떻게 당분이 들어간데 안 들어간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어쨌든 먹일 거니까. 그지? 일단 뭐 하면 돼? 애들은 엄마 눈만 속이면 돼. 그지? 엄마는 애들이 단 거 과다하게 먹으면 안 되니까 당분을 맨 처음에 보는데 당분 별로 안 있으니까 사탕이어도 먹여도 되겠네 했는데 밑에 당분 개 많이 들어가 있어.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 어? 어? 아니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감미료 막 이렇게 미친 뭐 프렌 뭐 이상한 화학 성분 언어로 써 있으면 나같이 과알못은 모를 거 아니야. 당분 10g 오케이 콜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 So that they don't have to say the food has that much sugar. 자, 우리가 많은 당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각기 다른 소스를 집어넣으면 된다. 미칠 거죠. 자, 그러니까 법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거가 맨 앞에 안 나타난다는 게 문제다. 자, 그래서 요거는 결국 도입이랑 다른 얘기예요. 규제하면 뭐 하냐라는 거야. 자, 문제 제기죠. 하지만 식품회사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런 회피하다라는 단어가 지문에 없지. 그러니까 이것도 중심 내용 나오는 거야. 이런 게 회피하기 위해 당분을 여러 성분으로 쪼개서 명시한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혼선이 오겠죠. Whether the true motive. 자, 여기다가 진짜 동기는 뭔진 모르겠지만, 자, ingredient labeling still does not fully convey. 그래서 여기서 딱 핵심을 얘기하죠. 성분을 표시하는 게 완전히 전달하지 않아요. 저기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래서 certainly not in a language. 그리고 확실한 건 언어로 표기가 안 돼 있대. 그게 easy for consumer.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현혹시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의도가 뻔하지 않을까? 그지? 이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겠어? 애들 당분 없는 줄 알고 실컷 먹여놨는데 속보입니다. 이번에 뭐 먹고 죽은 애기가 있습니다. 하면 여태까지 먹였던 엄마는 사색이 될 거 아니야. 그게 대표적으로 그때 그거잖아. 그거 가습기 그거. 그거 뭐 식품은 아니지만 그때 그게 대표적인 사례 아닐까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시리얼 브랜드는 뭐 켈로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indicates that the cereal has 11 grams of sugar per serving. 1인분마다 11g 정도가 들어가 있대. 근데 nowhere does it tell consumers that more than one third of the box contains added sugar. 그러니까 추가적인 당분이 있는데 그게 미친 3분의 1이 더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켈로그 보면 콘프로스트 라이트 팔잖아. 라이트 가벼운 건 줄 알고 먹었는데 이거 3분의 1이 더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 다 호갱이였던 거잖아. 노웨어도 지금 부정인 거죠. 그러니까 식품 회사들이 소비자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추가된 당분의 수준을 몰래 호도한 거죠. 미스리딩.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다가 결국 이 질문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식품 회사들이 야매로 장사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3번 질문. 그죠? 이런 애들은 그냥 혼나야 돼. 무슨 말이야, 그게? 아, 과목별로 다 까고 보니까 평균인 것 같은데 가중치가 막 들락날락 이렇게 된다? 네. 예를 들면 전 과목 평균 3이라고 해서 뭐야 쟤 나보다 높네 알고 보니까 막 기술 과정 1등급, 수학 6등급, 수학 6등급, 기가 1등급, 한문 1등급 막 이런데 다 합치니까 3 나오니까 옆에 있는 애는 2, 3, 3 막 이런데 똑같은 취급받으면 빡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전 과목 평균 내는 건 진짜 양극화의 끝판왕이죠. 전 과목 평균 서울대 아니면 전문대거든요. 지방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전 과목 전체에서 1학년 제일 잘 본 거 3개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니네 보면 지방대 애들 교과 막 3.4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인서울 3.4는 달라. 그런 거 제일 잘 본 거는 3개만 쓱 가져가는 거.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 수영이 왔다. 응, 수영이 어서 와.
그냥 기왕 소양이 온 거 니네 수업 조금만 더 듣다 갈래? 싫어? 3번에서 끝낼까?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해도 상관없어. 8시에 수업이 있는데 오늘 다 결석해서 한 명만 오거든? 그 친구 단어 시험 보고 하면 좀만 더 하자. 소양이는 단어장 이따 나 주시면 애들 가면 내가 이따 이거 플러스 해줄게. 일단은 우리 지금 요게 지금 전반적으로 좀 바뀌었어, 부교재가. 내가 바뀐 거 이따가 영상에서 OT 해주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은 15쪽으로 오시면 돼요. 거기 페이지 15쪽 오세요. 이거 이따가 인강 들으면서 여기까지 딱 강의 들어. 아마 한지 우리 얼마 안 됐어. 한 3, 40분밖에 안 했어. 그것만 듣고 가세요. 됐죠? 넘어갈게요. 너 내용 다 알지, 소영아? 앞에. 수업은 그래도 했으니까. 어. 15쪽부터 내가 여기 명시한 번호에 맞춰서 문장만 보시면 돼요. 15쪽부터 볼게요. 자, 요거는 문법이랑 같이 좀 섞여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어휘 서술형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왜냐면 이게 묵직한 게 몇 개 있어, 문법이. 자, regulation이 require 하는 거잖아. require는 이렇게 하십시오. 좀 강압적인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접속사 that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데가 뭐가 생략된 거냐면 조동사 should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가 원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빈칸 뻥 뚫어놓고 리스트와 유의어를 내거나 아니면 리스트를 던져놓은 다음에 저기다가 be listed라고 변형해서 빈칸 채울 수 있는 놈만 점수 가져가라 라는 문제 유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레이블의 맨 위에 당분이 명시되도록, 그러니까 기록되도록 요구한다 라고 했을 때 should가 생략됐다는 거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separately는 개별적으로 각각 이런 뜻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부사로 끝나니까 뭐 문법에 맞춰서 하도록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유리어 다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나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은 소영아 뭐였지? 두 글자. 접선, 수투에서 하잖아. 이제 접선 하면 돼요. 그래서 접속사는 대부분 그냥 그리고라고 해석해라. 그래서 각각 따로 올려도 되는데 목록에 이것이 pushes 다 밑으로 내린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farther랑 further가 있어요. 이거 차이 아는 사람? 어디랑 정리. 맞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farther는 좀 물리적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further는 좀 추상적 거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내 마음은 저 멀리 떠나가네 라고 했을 땐 further라고 하면 되는데 여긴 왜 farther야? 진짜 말 그대로 명시된 물리적인 목록에서 진짜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죠. 그래서 farther라고 하면 돼요. 왜? 어? 과학적 거리는 없냐고? 아, 강사를 20년 전에 했어야 돼. 문과가 우세였던 때로. 세상이 다 이과야.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자, 미쳐 돌아가는 건 아니지. 자, 그냥 넘어갈게요. 자, This requirement has lead, 이거 아까 나온 거네. 자, lead 나오면 투부정사. 자,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문법이 다 깨알 같아. 그러니까 단어랑 결합해서 유의어랑 문제 내기 정말 좋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어휘로 내기도 밋밋하고 단독으로 문법으로 내기도 밋밋하니까 두 개를 짬뽕한 아주 강력한 콜라보가 예상됩니다. 자, so that은 뭐뭐 하도록 우리 이거 1과 때 했죠. 그래서 뭐 in order to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실 텐데 so that은 뭐뭐 하도록 대시 접속사인 거죠. 그래서 문법은 사실 요거랑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앞에는. 이 정도만 보시고 자, 5번. 자, convey 무슨 뜻? 전달하다. 그지? 그래서 뭐 inform이랑 이런 단어들로 대체하겠지? 그래서 전달하다.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라는 단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eing added to. 자, 요거는 해설하는 선생님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보통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게 만약에 앞에서 뒤에 있는 슈거를 수식하는 거였다면 사실 굳이 빙을 쓸 이유가 있을까? 그냥 에디트만 쓰면 되지 않을까? 그지? 아니면 그냥 관계절로 쓰던가. 근데 이 빙을 왜 굳이 살렸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가짓수를 두 가지로 알려드려요. 너네 수학도 어려운 문제 풀면 선생님들이 방법 두 개로 알려주잖아.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걸로 보나 저걸로 보나 어쨌든 똑같기는 해요. 그래서 가장 정석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설명이 분사구가 앞에 있는 슈거를 수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왜 하필 빙을 살렸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오브가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동명사로 보고요. 그리고 슈거가 이 동명사의 의미상해줘. 전 이렇게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더 직관적이긴 해요. 그래서 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즉 무슨 양이냐면 슈거가 즉 설탕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양이다.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사실 슈거의 양이니까 첨가되는 당분의 양 이렇게 봐도 사실 무관하죠. 그러니까 전 두 개 다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찌 보든 여기는 준동사 자리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빙을 안 써도 사실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요. 이러한 변칙에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hat's easy라고 했으니까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요거는 사실 that is는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또 생략하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easy로 그냥 때릴 수도 있어.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밋밋하면 빙을 쓰기도 하고요. 이런 변칙에 자꾸 제가 유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단어랑 문법이 결합된 서술형을 출제될까 우려되어서 이렇게 꼼꼼하게 잡아 드리는 거예요. 자, indicate 요거는 그냥 무미건조한 문법이죠. 그러니까 요건 안 나올 수도 있고 접속사죠. indicate 타동사니까요. 자, 이제 7번이 중요해요. 7번은 별표입니다. 왜냐면 얘는 문법적인 요소가 좀 강하게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 nowhere 때문에요. 자, 부정어가 맨 앞으로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조치가 일어나죠. 그래서 부정어가 앞으로 가면 조동사나 비동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 쭉 이렇게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어와 조동사 내지는 비동사 위치가 뒤집힌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 이거 시험 문제 낼 것 같아. 요거 알려주다잖아. 텔 인폼 같은 단어를 툭 던져. 그럼 여기다 빈칸에다 니네가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텔만 1차적으로 외운 애들은 여기다가 인폼이라고 안 쓰고 인폼스로 쓰게 유도를 하는 거지. 3인칭 단수니까. 자, 이건 왜 그래요? 노웨어라고 부정어 앞에 나왔죠. 그러면은 도치 일어난다 그랬지? 그래서 이건 조동사니까 여기는 동사 원형 나와야 되죠? 이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써야 돼. 어떤 단어를 쓰든 무조건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that more than one third of the box contains. 자, added sugar. 이 that은 뭐야? 접속사죠. 목적어 자리니까 접속사예요. 소비자들에게 대절 이하를 알려주다. 자, 그러면 지우야, 3분의 1은 단수야, 복수야? 그럼 3분의 2는? 소영이는? 3분의 1 단수야, 복수야? 오, 작년부터 세뇌한 결과인가? 자, 모르죠. 3분의 1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떻게 알아? 슈거잖아. 없다 박스라 했잖아, 박스. 그지? 박스 내에 3분의 1이라 했지? 그럼 단수야, 복수야? 이거 보고 풀어야 돼. 그래서 지금 컨테인스 써 있는 거 보여요? 요것도 문법 출제할 수 있겠죠? 조심하세요. 그래서 요게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자, 요런 문법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조건 서술형입니다. 내용이 쉬워서. 아니야 달까 어차피 3번 문제는 중심 내용이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나오기 어렵겠죠? 넘어가도 될까요? 이거 참고로 이거는 밑에 영작에 써있지? 서술형 거기에. 서술형이야 서술형. 저 W니까. 자, 13쪽 돌아오셔서 정리만 할게요. 하나만 저랑 약속하면요. 제가 여기다 어휘 판단이라고 하잖아요. 어휘 판단은 항상 뭐가 같이 곁들여질 거냐면 어법이랑 곁들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니네 항상 무조건 가로치고 단 문맥에 맞춰서 변형해야 될 수도 있음이란 단서가 분명히 들어갈 거니까 어휘 판단 들어가면 어법도 자동 추가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휘 판단으로 아주 제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일단 맞춰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번 지문은 식품회사들이 정부 규제를 피해
교묘히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 자, 식품 회사들이 정부 규제를 피해 교묘히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까지 쉽죠? 4번 지문을 하려면 좀 오래 걸리는데 4번부터는 금요일에 나가지 뭐. 금요일에 진도 좀 야무지게 뺄게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여러분들 부디 저기 워크북, 교과서 워크북 제발 빵꾸 안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했던 내용들 복습 좀 해오시고요. 그래서 금요일엔 진도 빨리 빼서 여러분들 학교 진도 최대한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고생하셨고요. 지우랑 지연이는 오늘 하던 거 마무리하고 가세요. 그리고 소영이는 지금 할 거 줄 테니까 하고 이거 인강 들으시면 돼요. 아마 그럼 유튜브 업로드 타이밍 맞을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네, 드릴게요.